왜 개가 아닌 고양이였을까? 우리는 흔히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이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무의식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유독 강하게 느끼시나요? 혹은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보다는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끌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무조건적인 수용과 열광적인 환대라는 외향적 가치를 상징한다면 고양이는 선택적 관계와 정교한 거리감이라는 내면적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오늘 마음 튼튼 연구소에서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른바 집사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5가지 이 심리적 설계도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내가 왜 고양이에게 그토록 열광하는지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성격을 분류할 때 가장 신뢰받는 모델인 성격 5요인 이론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개방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성격이 밝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즐기며 기존의 관습을 의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들은 남들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때 정말 그럴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양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완벽한 심리적 거울이 됩니다. 주인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오지 않는 고양이의 그 당당한 비수능성, 자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대상에게만 몰두하는 그 독자적인 태도,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고양이의 이런 행동에서 일종의 예술적 동질감과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독 기획자, 영상 크리에이터, 디자이너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군에 집사가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고양이의 무심한 눈빛 속에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가도 좋다는 무언의 응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경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지나치게 서로의 선을 넘나들며 피로를 유발하죠. 고양이 집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심리적 공간에 무례하게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동시에 나 역시 타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죠. 고양이는 인간에게 동의를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고양이를 만지려면 그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가 몸을 빼면 즉시 손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집사들은 고양이와의 관계를 통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 자아는 안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그저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이 적당한 거리야말로 집사들이 꿈꾸는 가장 성숙한 관계의 모델인 셈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합니다.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부르면 오지도 않는 고양이가 왜 그렇게 좋아? 여기엔 심리학의 아주 강력하고도 무서운 원리인 간헐적 강화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키너는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보상을 100% 줄 때보다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일 때 대상은 그 행동에 훨씬 더 강력하게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강아지가 언제나 따뜻한 100점짜리 사랑을 준다면 고양이는 며칠 동안 0점을 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밤 200점짜리 골골송을 들려줍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밀당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인 도파민 시스템을 미친 듯이 자극합니다. 집사들은 고양이의 차가움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번 당첨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그 관계에 더 깊이 중독됩니다. 어쩌면 집사가 된다는 건 고양이라는 이름의 가장 치명적인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첨의 순간이 주는 정서적 쾌락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하죠.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아주 뛰어난 관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강아지는 온몸을 흔들며 감정을 대놓고 표현하지만 고양이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신호로 말합니다. 귀가 뒤로 몇 도 젖혀졌는지, 수염이 앞을 향하는지,
동공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고양이의 비언어적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지각 능력이 예민하고 디테일에 강한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큰 흐름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영상 편집자가 프레임 하나를 깎아내고 디자인의 아주 작은 픽셀 하나를 고민하듯이 집사들은 고양이와의 관계에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고도의 정서적 교감을 경험합니다. 소란스러운 말잔치보다 고요한 눈빛 교환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들. 고양이는 바로 그런 섬세한 영혼들에게만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특별한 파트너입니다. 마지막 코드는 급격한 수용입니다. 집사가 된다는 건 내 삶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고양이는 결코 우리의 계획을 존중하지 않죠. 중요한 마감 시간에 키보드를 점령하거나 공들여 꾸민 인테리어를 한순간에 해체해버리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저항 없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고양이와 함께 살며 집사들은 이 내려놓음의 미학을 몸소 체득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고양이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관대한 문장은 결국 삶의 다른 불확실성 앞에서도 우리를 의연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됩니다. 고양이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불안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닿는 햇살과 부드러운 털의 감촉에만 집중하라고 말이죠. 결국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길들여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독립성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환들을 갈구하기보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알며 타인의 영역을 존중할 줄 아는 멋진 어른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 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코드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여러분만이 느끼는 고양이와의 특별한 심리적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마음 튼튼 연구소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튼튼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심리학의 눈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튼튼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